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측근이고 또 외교 분야의 실무사령탑이죠. 양제스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2일 미국에 도전할 생각도 없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대신 미국도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문제들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양제스 정치국은 이날 미국의 비영리단체 미중관계 전국위원회가 주최한 양제스 정치국원과의 대화 이 시간에서 30여 분 분량의 화상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양국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양제스의 이번 연설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사실상 트럼프 2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강력한 반중 정책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의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차별화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1호 외교관으로 불리는 이 양제스 정치국원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양제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몇 년간 미국 트럼프 정부는 극단적으로 잘못된 반중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사익과 좁은 편견으로 미중 관계를 파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서서 양국 인민과 대립한다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트럼프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의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과거는 묻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제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미중 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즉 양제츠는 미국 신행정부는 중국인 미국 유학생을 괴롭히고 중국의 미국 내 매체를 제한하며 공자학원을 금지하고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등 잘못되고 인심을 얻지 못한 정책을 행해왔는데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취소해서 양국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을 다시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양제치 이런 발언은 지난해 대선을 치르면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깊은 이 민주당 바이든 정부를 자극해가지고 트럼프 지우기를 통해서 미중 관계 개선을 부추겨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더 이상 미국 패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양제스 국원의 이날 연설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경쟁하지 말자. 이 부분입니다. 양제츠는 우선 미중 관계는 이 양국 수교 이후에 전에 없던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인사는 냉전식 사고를 갖고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은 미국의 내정에 결코 간섭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대립을 바라지도 않는다. 또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도전하거나 지위를 대체할 생각도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제로섬 게임의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를 뛰어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양제치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미국의 내정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바로 이 선언입니다. 이건 이미 미국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중국의 미국 정치 개입 그리고 스파이와 친중 세력을 통해서 국가 정책 개입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의 힘이 미국 사회 내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다. 이런 정보기관들의 보고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언은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건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보지 않겠다고 사실상 항복선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시진핑의 중국몽 자체가 미국의 패권을 넘어서 가지고 세계 제1위 국가로 우뚝 섬으로써
전 세계에 중화 사상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펼쳤는데요. 이걸 포기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이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지 않겠으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 양제츠의 이런 패권 도전 포기 발언은 이미 중국 내 원로들에게 의해서 지속적으로 시진핑에게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세력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중 간의 협력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역시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반중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분위기가 잡혀가니까 이 양제츠가 나서가지고 서둘러서 진화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분위기를 좀 떠보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 양제츠 발언의 진정성입니다. 물론 양제츠가 이렇게 우언을 뗀 다음에 바이든 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양제츠가 바로 그런 핵심 카드를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 들이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는 뭐냐? 대신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사실 이 양제츠의 이날 발언 가운데 중국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이여 제발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양제츠는 이날 또다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만과의 관계 증진의 수준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한 개입도 중단해야 된다. 이 사안들은 모두 중국의 핵심 이익, 국가 존엄성, 14억 중국인의 정서와 관련 있는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 그러니까 한계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있어서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좀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시진핑 정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만약 대만이 미국과의 국교를 회복하면서 독립국가로 나간다든지 신장 위구르 문제가 확대되면서 분쟁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당장 시진핑 주석은 자리를 보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를 국가의 핵심 이익이고 존엄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대만과 신장 위구르 문제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고 시진핑 주석을 옹이하기 위한 결사항전의 카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양제츠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침범하면 양국의 이해관계를 훼손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는 경제협력을 통해서 윈윈 하자는 내용입니다. 양제츠가 미국과 중국 양국의 윈윈 카드로 경제협력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양제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거론했습니다. 양제츠는 더불어서 중국은 미국과 더 긴밀하게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조정과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은 중국과 미국은 이견을 통제하고 공동이익을 확대해야 한다. 거시경제 정책, 공중보건 개선,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중국을 향한 경제적 규제라든지 제재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그저 경제의 논리로 무역 확대를 하게 되면 양국이 모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제츠는 국가안보 개념이 무역에서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건 현재 중국이 미국의 압박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도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 내 경제 순환을 통한 성장을 주장했습니다만 이건 당연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정치적으로도 고립시킬 것이지만 경제 문제 역시 완전한 갈라파고스 섬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타이에 의해서 정치적 주계장막, 경제적 주계장막, 외교적 주계장막, 디지털 주계장막에 갇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중국의 고립화는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고 그 강도 또한 결코 낮추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 역시 그런 미국의 도도한 흐름의 물길을 돌려야만 되는 절체절명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정치적 고립이야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경제적으로 고립되면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해도 정도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제츠가 미국의 이 패권 도전 포기를 선언하면서 대신 경제 문제를 살려달라고 미국에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번 양제스 연설은 중국이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마지막 카드를 던져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이것저것 다 포기할 테니까 제발 살리면 달라. 이런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양제츠가 던지는 흰 수건은 더 이상 미국과의 경쟁 자체를 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양제츠의 발언은 미중 정상회담 아젠다 세팅을 위한 선제적 카드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시진핑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 도전 포기라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의미의 대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미국을 넘어서 세계 제1위 국가를 지향한다는 중국몽이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 사회 건설 개념 정도로 축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그런 화해 및 항복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바이든 정권이 중국의 그런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아마도 미국인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바이든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버림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70% 가까운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열흘이 넘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진핑 주석 또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열흘이 넘었습니다마는 축전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양국 정상 간의 눈치 싸움이 그만큼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중국 대사를 지냈었죠. 이 양제츠, 미국 주재 중국 대사. 이 양제츠가 직접 나서가지고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고 하는 시도를 이번에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이 미중 관계의 경우는 왕이 외교부 부장이 아니라 양세스 정치국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감을 가지고 미중 관계를 풀어보려고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양제츠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진정성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을 포기한다는 것을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전 세계 앞에 공표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인들을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중국의 그런 선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중국이 만약 미국을 향한 이런 화해라든지 전 세계를 향한 진정한 항복선을 흔들려고 그러면 남중국해부터 포기해야 되고 호주나 독일 등을 향한 경제적 보복 같은 것들을 취소해야 될 터인데 그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아마도 미국 역시 중국과의 화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국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길로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을 이 중국 정부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이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죠. 양제스 국원이 지난해 말 앞으로 5년간 중국 외교의 주안점을 밝힌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짜임새와 구조가 심각한 조정에 직면했다. 역량의 대비가 더욱 균형 잡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미중 간 힘의 역전을 암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드디어 앞서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양제치를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미중 관계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